예, 안녕하세요. 오늘 취재 시간이죠. 히스테리 환자. 오늘 그 절대지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이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절대지, savoir absolute, 어, absolute knowledge죠. 예. 마침내 주체가 전부를 알게 될 위치인 전부 알의 위치가 전혀 아니다. 절대지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안다는 절대적 지식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세이의 지점에서 의식은 비물신화된다. 의식은 비물신화된다. 물신적 표상에서 의식이 탈피한다는 얘기죠. 그 덕분에 의식은 진정한 알미 가능해지고 진리 대신 알미 가능해지고 해결의 의미에서의 과학이 가능해진다. 에, 지식이 물신화됐던 거에서 탈피하기 때문에, 즉 비물신화되기 때문에 진정한 과학이 가능해지는 거죠. 알미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서의 에세이는 과학의 발전에 자리를 열어주는, 즉 다시 말해 너는 알 수 있다일 뿐이다. 너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해. 단지 너는 알 뿐이야. 이런 얘기죠. 의식이 비물신화된다는 것. 의식이 물신화될 때에는 절대지의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이 비물신화되면 과학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왜? 거기는 실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최종적으로 패티쉬는 대타자 안의 구성적 결여를 채우는 대상, 최초 억압의 텅 빈 장소, 의미작용적 망이 분절될 수 있도록 기표가 결여되어야 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패티시 물신이라는 것은 그 결의의 기표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억압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페어드레이뭉된 장소, 억압의 장소, 한복판의 구멍, 균열, 결여, 이 장소를 가리키는 게 패티시예요. 이런 의미에서 비물신화는 대타자 안에 이 구성적 결여의 경험, 대타자 안에도 이 상징계 안에 결여가 있다는 거, 이 구성적 결여의 경험, 그 다음 빗금친 것으로서의 대타자의 경험에 상응한다. 이 비물신화라는 거. 어린 아이가 엄마의 이 결여를 가리기 위해서 엄마의 이 물신을 취하죠. 또는 엄마를 물신화시키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서 엄마의 이 결여를 가리는 역할을 하죠. 자기 자신을 패티시화시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결여를 가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 패티시라는 것은 결여를 가리는 어떤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패티시가 결여된 기호를 대신하는 대상 사물일 때, 결여된 기호를 대신하는 대상 사물일 때, 이건 무슨 말이에요? 패티시는 결여된 기호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사물로서의 패티시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호를 부지하는 대상을 표성하고 대신하는 어떤 것으로 파악한다. 기호를 부지하는 대상을 표성하고 대신하는 어떤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에요. 결여의 기호는 대상을 지향하는 것이죠. 결여된 기표는 대상을 지향하는 거예요. 결여된 기표는 사물의 자리를 지시하는 것이죠. 패티시의 자리를 지시하는 것이죠. 대상의 자리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호를 부지하는 대상을 표성하고 대신하는 어떤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부지하는 대상. 그것을 표상하고 대신하는 어떤 것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결여의 기표예요. 결여의 기호. 우리가 사물에 충만한 현전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던 곳에서, 사물에 충만한 현전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의미작용적 참조 기호들의 부재, 구조를 탐지하는 것은 쉽다. 어떤 상징계의 어떤 이 결여를 갖다가 탐지하기는 쉬워요. 상징적 망 속에서, 의미작용적 망 속에서 어떤 이 참조 기호를
빠뜨린 참조 기호를 찾는 거, 예, 그건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호들의 한복판에, 표상적 참조 기호들의 한복판에, 흔적들의 놀이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하던 곳에서 대상의 불활성적 현전을 탐지하기는 더 어렵다. 이 기호의 구조 속에서 기호의 그 빠뜨림, 기호의 그 배제된 기호 또는 이 결여된 기호를 찾는 것은 쉬운데, 그 기호의 구조 속에서 대상의 자리를 탐지하는 것은 어렵다. 기호의 한복판에서, 표상적 참조 기호들의 흔적들의 놀이 한복판에서 대상의 불활성적 현전을 탐지하기는 더 어렵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락강을 현전의 형이상학을 해체한다는 목적을 가진 소위 후기 구조주의라는 전통으로부터 명확히 분리해낼 수 있다. 구조주의는 언어의 구조를 얘기하죠. 근데 후기 구조주의는 그 구조를 깨뜨린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구조를 넘어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 현전의 형이상학을 깨뜨린다? 예. 현전의 형이상학을 해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현전의 형이상학을 해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실제계를 지향한다. 이 상징계를 뛰어넘는다. 상징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상징계를 넘어선다는 의미를 락강은 주장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죠. 예. 현전의 형이상학을 해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거죠. 이건 해체주의죠. 해체주의. 해체주의가 아니다 이거죠. 락강은 해체주의가 아니다. 락강은 구조주의를 뛰어넘는다 이거죠. 카프카는 세상을 그것의 아직 종교적인 구조 안에서 묘사하지만 그 구조 안에서의 신의 중심 자리는 텅 빈 자리다. 어떻게 이 신의 부재 자체가 악행의 최고 존재에 초자적이고 음란한 대상의 현전을 불활성적이고 악몽 같은 현전을 은폐하는지 증명하는 일이 않는다. 이 신의 부재의 자리, 이 종교적 구조 안에서 이 신의 부재의 자리, 이 구조 안에서의 그 신의 중심 자리, 이 텅 빈 자리, 이 부재가 어떻게 최고의 악을 은폐하고 있는지, 어떻게 최고의 악을 가리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신의 죽음이, 우리가 신의 부재라고 여겨지는 이 자리가 어떻게 신의 사랑을 가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의 공의를 가리고 있는지, 예, 그걸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 이거죠. 예, 이 신의 사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요구할 때 즉각 오지 않아요. 그 신의 공의, 즉 심판도 우리가 원할 때 즉각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유보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유보되는 과정, 유보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신의 부재 자체가 악행의 최고 존재, 초자아적이고 음란한 대상의 현전을, 불활성적이고 악몽 같은 현전을 은폐하는지 증명할 일이 남는다. 예. 이건 인간의 이론으로 아마 증명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것은 신의 그 인내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 어떤 이 섭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이성은 너무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신의 부재의 자리, 신의 죽음의 자리, 그 신의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는 게 바로 로고스라는 거, 예, 진정한 의미의 로고스라는 거, 그건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세이의 두 가지 특성들은 재해석되어야 된다. 첫 보기에 그것들은 관념론적 반향을 소유한다. 즉 대상의 폐지, 주체에 대립되고 외적인 것으로서의 대상성의 제거로서의 에세이가 있다.
이제 본론이 나온 거예요. 절대지의 위상은 대상의 폐지다. 둘째, 대타자의 폐지. 즉 자신에게 외적이고 중심 이탈된 심급에 대한 주체의 의존을 폐지하는 것으로서의 에세이가 있다. 주체가 대타자를 의존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 에세이다 이거죠. 주체가 자신의 어떤 결여를 채울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이 주체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걸 아는 것이 에세이라는 거죠. 헤겔의 대타자의 지향은 주체와 그의 타자와의 융합에 주체의 입장에서의 실질적 내용의 전유에 전혀 상응하지 않는다. 헤겔의 대타자의 지향이라는 거, 대타자의 폐지라는 것은 주체와 대타자의 융합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게 아니다. 주체 입장에서 대타자의 실질적 내용이 주체에게 전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주체의 결여가 대타자를 통해서 보상된다 이런 뜻이에요. 실질적 내용의 전유. 이 말은 대타자의 어떤 내용이 나 주체의 결여를 채울 수 있다. 그런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절대지가. 대타자의 지향이라는 게. 그것은 오히려 대타자는 실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그는 진리의 보증자로서 대타자의 대타자로서 따라서 대타자 안의 결여를 상징하는 것으로 빗금친 것으로서의 대타자로서 실존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특별히 해결적인 방식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빗금친 대타자. 대타자 안의 결여를 상징하는 것, 상정하는 것. 대타자의 폐지. 대타자의 대타자는 없다는 거죠. 진리의 보증자. 로서 실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타자는. 그게 해결적인 방식이에요. 해결적인 그 대타자의 이해죠. 실질적 대타자의 한복판에 있는 이 구멍 안에서 주체는 자신의 자리를 식별해야 한다. 즉 주체는 자신과의 밀접한 동일성에 도달하는 것에 불가능함에 차단해 동일시된 것으로서 실질적 대타자의 내재적이다. 자신과의 밀접한 동일성에 도달하는 것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일성으로 회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일성으로 회귀는 하죠. 변증법에 의해서 계속 동일성으로 회귀하긴 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과의 밀접한 동일성에 도달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밀접한 동일성에 도달하는 것이 자꾸 차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 대타자의 내재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 대상의 폐지는 그것의 다른 측면만을 포함한다. 표상한다. 즉 주체 대상 안에서 주체와 대상의 어떤 융합도 없다. 주체와 대상이 동일시되지 않아요. 어떤 융합이 없어요. 단지 대상의 지위에 급진적 변화만이 있다. 그것은 대상은 대타자 안의 구멍을 더 이상 가리고 채우지 않는다. 이런 것이 대상에 대한 탈환상적 관계이다. 대상도 대타자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 대상이 대타자의 그 결여를 가리고 있다는 것. 캐모플라지하고 완벽하게 채우고 있다는 것.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타자도 대상이 뭔지 모르고 대상도 대타자의 결여를 채울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지각하는 것. 이게 대상에 대한 탈환상적 관계라는 얘기죠. 즉 대상은 폐지되고 제거된다. 그것은 자신의 매혹적인 아우라를 잃는다. 조금 전에 자신의 부재에 의해 우리를 눈부시게 했던 것은 역겹고 끈적끈적한 찌꺼기로 드러난다. 주어진 선물은 설명 불가능하게 똥 같은 선물로 변한다. 조이스에 대해 락강은 그가 분석을 거부한 것이 완전히 옳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석이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예술적 실천 안에서 즉 그 글쓰기죠. 예를 들어 그의 유명한 단어 놀이인 리터가 증언하듯이 그는 이미 분석의 마지막 계기에 상응하는 주체적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분석의 마지막 단계, 즉 욕망의 대상을 똥으로 바꾸는 것이고 대상에 대한 탈환상적 관계다. 대상에 대한 환상적 관계를 탈피하는 거예요. 환상 가로지르기, 환상 횡단이죠 이게.
욕망의 대상을 똥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한여름밤에 꿈을 꾸었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철학의 장에서 헤겔의 SA는 동일한 주체적 위치를, 환상의 횡단의 위치를, 대상에 대한 탈환상적 관계의 위치를, 대타자 안의 결의의 경험의 위치를 가리킨다. 예. 철학에 있어서의 헤겔의 절대지라는 것은 동일한 주체적 위치를 환상의 횡단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탈환상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타자 안의 결의의 경험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 SA는 동일한 주체적 위치를 가리킨다는 건 뭐죠? 예. 결코 주체와 대상이 융합될 수 없다는 것. 주체와 대상이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 그러한 주체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 이게 철학적 장에서의 헤겔의 SA예요. 대상과 동일할 수 없다. 환상 횡단의 위치다. 대상에 대한 탈환상적 관계의 위치다. 대타자 안의 결의의 경험의 위치다. 예. 대타자가 결여가 있는데 그 대타자도 결여가 있기 때문에 나의 결여를 채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지각을 절대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SA를 단절이나 불화가 없는 충만한 담론에 대한 환상, 모든 분할들을 포함하는 동일성에 대한 환상이라고 파악한다. 예, 완벽한 담론이라고 보는 거죠. 절대지를 단절이나 불화가 없는 충만한 담론이라고 보는 환상이에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모든 분할들을 포함하는 동일성에 대한 환상이라고 파악한다. 반면에 우리의 독해는 SA 안에서 환상의 횡단의 차원을 두드러지게 만들면서 거기서 정확히 반대를 본다. 즉 SA의 구별되는 특성은 유한한 의식에게 있어서 분열, 주체와 대상의 분열, 암과 진리의 분열, 주체와 대타자의 분열, 이 분열만이 있었던 곳에서의 마침내 완수되는 동일성이 아니라 오히려 유한한 의식이 융합, 동일성만을 본 곳에서의 거리, 분리의 경험이다. 예, 유한한 의식이 착각한 그 장소, 융합과 동일성의 착각, 대상 A와 동일시되고 대타자와 동일시되는 그 착각의 자리에서 본 거리의 경험이에요. 분리의 경험이에요. 주체와 대상의 분리, 주체와 대타자의 분리. 유한한 의식에게 있어서 분열, 주체와 대상 사이에 암과 진리 사이에 분열만이 있었던 곳에서의 마침내 완수되는 동일성이 아니라 그 분열을 갖다가 봉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리의 경험이다 이거죠. 분리의 경험이다 이거. 그 분열되어 있는 것을 융합하고 동일시하는 그 동일성이 아니라 SA는 절대자로부터 분리된 유한한 의식이 느끼는 결여를 채우기는커녕 유한한 의식이 느끼는 결여를 채우기는커녕 그 결여를 대타자 자체 안에 옮겨놓기만 한다. 그 결여를 대타자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타자에게도 결여가 있는 거죠. 대타자에 대한 관점의 변화예요. 대타자는 결코 나의 결여를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이 무능한 존재라는 거. 그거를 지각하는 것. 이게 절대지죠. 대타자의 폐지고. SAA, 즉 절대지죠. SA에 의해 도입된 반전은 결여의 지위에 관계된다. 결여의 지위와 관계되는. 즉 유한한 소외된 의식은 대상의 상실을 괴로워한다. 그리고 소외 극복은 단지 대상이 처음부터 상실됐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주어진 대상은 이 상실의 텅 빈 장소를 채우기만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데 있다. 이것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이죠. 대상은 원래부터 없었다는 거. 나의 결여를 채우는 대상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내가 그걸 상실했다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다. 나의 결여를 채운다고 가정되는 대상은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래부터 갖지 않았다는 걸 락강이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잃는 게 아니죠. 대상은 상실이 아니에요. 대상은 상실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없었던 건데 뭘 상실이에요. 상실의 상실은 주체가 대상에 대한 상실의 우선성을 알아차리는 계기를 표시한다. 대상보다 상실이 우선성이 있다는 거죠. 즉 변증법적 과정 중에 주체는 옛날에 그가 그것을 했었다는 필연적 환각에 항상 다시 굴복하는 한 그가 결코 소유하지 않았었던 것을 항상 다시 잃는다. 만약에 대상을 내가 옛날에 소유했었는데 잃었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항상 그걸 다시 잃는 거예요. 대상. 내가 소유해 본 적이 없는 걸 항상 잃게 되는 거죠. 그냥 그 환각에서 나오라 이거죠. 옛날에 내가 그걸 소유했었다는 필연적 환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환각에 따르면 에세이는 주체와 대상의 암과 진리의 마침내 완수된 합의에 주어진 이름. 즉 모든 차이를 제거하는 절대적 동일성 안에 결의의 체험이란 이름이 될 것이다. 예. 우리가 이 환각을 소유한다면 대상이 나와 하나였다는 것을 그런 필연적 환각 속에 머무는 한 우리는 모든 차이를 제거하는 절대적 동일성 안에 결의의 체험이다. 뭐가? 이 에세이가. 모든 차이를 제거하는 절대적 동일성 안에 결의의 체험이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 환각은 분석 과정의 끝이 비관계에 나타남이 그것의 반대자 자체처럼 충만히 실현된 생식기적 성관계의 성립처럼 나타나도록 하는 관점의 잘못과 완전히 동등한 관점의 잘못을 용인한다. 생식기적 성관계의 성립이 나타나도록 하는 관점이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이거죠. 환각에 속는 한은. 예. 환각에 속으면 비관계에 나타남이 그것의 반대자처럼 나타나요. 예. 충만히 실현된 생식기적 성관계의 성립처럼 나타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의 잘못이라는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환각 속에서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지각하는 게 이게 에세이다 이거죠. 예. 에세이의 그 위상은 대상의 폐지고 대타자의 폐지다 이거죠. 결의의 수용이고 대상은 애초부터 내가 그것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거죠. 예. 오늘 이 절대지 에세이의 위상 대상과 대타자의 폐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